안녕하세요. 리빌딩 부동산의 이재광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매물을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고 이것이 적정한 가격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일단 어떤 매물을 분석하거나 검토를 할 때 이게 뭐 시세 대비 비싼지 아니면 싼지 혹은 뭐 극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한 4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뭐가 딱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 4가지를 적정하게 잘 사용하면 교차적으로 검증도 하고 좀 더 시세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시세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실거래가를 활용해서 이 매물이 가격이 적당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 비단 저희 꼬마 빌딩 투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 같은 모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평당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 토지를 하나 평가를 할 때, 매물 하나 평가할 때 있어서 이 토지의 용도 지역 그리고 현 상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용도 지역은 뭐 1종, 2종, 3종, 준주거, 이렇게 일반 상업지 이렇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에 따라 최대 용적률,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치평가가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려한다는 매물이 3종이라고 하면 최소한 3종끼리 비교를 하거나 못해도 2종 이렇게 비슷한 매물들끼리 비교를 해야 하고요. 또한 이제 현재 매물의 상태가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직접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역삼역을 기반으로 해서 역삼동 이쪽 지역을 1번 출구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지적도를 펼쳐놨는데요. 1번 출구에서 이 정도면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모든 이제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들을 제가 보통 3년에서 5년치 정도 보니까 5년 정도 비교해놨고요. 보시면 좀 색깔이 좀 다른 걸 아실 수 있는데 이 분홍색 지역은 일반 상업지 지역이고 이쪽을 이제 보시면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는 현재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요 길 하나 사이를 놓고 보면 이쪽 지역은 또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또 다시 한 블록만 올라가서 이쪽 건물을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밸류맵이나 디스코를 봤을 때 평당가를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같은 요 거리 같은 역세권 내에서도 1종, 2종, 3종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매물 현재 나와 있는 평당 1억짜리 매물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2종이나 3종 지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면 잘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물을 하나씩 봤을 때 이게 구축인 건물도 있고 신축인 건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30%에서 50%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축 건물은 구축 건물 그리고 신축은 신축끼리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평당가를 이용하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아파트와 다르게 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요 한 지역 내에서도 1년에 많으면 10건, 적게는 한 건에서 2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1년 정도만 비교하게 되면 사실 평당가, 시세 비교 같은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년 단위로 쪼개게 되면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자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3년 혹은 거래가 없는 지역은 5년까지 좀 넓혀서 보고요. 또 이렇게 넓혀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5년 사이에도 부동산이 화랑이었다가 다시 조금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시기별로 좀 비교할 수 있어요. 네. 상승기에는 1년 단위로 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하락기에는 고점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비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 이제 비교했다고 치면 두 번째는 이제 매물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매물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각 매물이나 실거래 사례에 대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큰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도로를 한 면만 끼고 있는 일반적인 매물의 특성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면을 도로로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지만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에도 똑같은 매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각자 특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맞춰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 따라서 뭐 이렇게 코너 건물이라던가 혹은 뭐 도로를 끼고 있는 것도 뭐 이쪽 우측에 끼고 있는지 예를 들면 북도로를 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얼마나 코너 건물이면 가격을 더 높게 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너 건물이면 한 10% 내외에서 좀 더 가산하는 가격을 좀 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쪽에 들어있는 사도를 낀 건물이라던가 자료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뭐 10에서 30%이 도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네, 이렇게 평균 시세 대비 좀 조정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이 호황기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 대비 조금 더 상승하는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고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하락 시기에는 보통 전년도 최고점 대비 10에서 20%좀 빠진 가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세 분석법이 아파트나 우리 주거용 부동산과는 좀 다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조건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걸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곳에서도 건물들이 이제 거래들이 가장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거래를 하려고 하면 명도가 되는 건물 혹은 뭐 잠금 전 철거가 가능한 건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고 조정 여부가 많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를 대비하는 사례들은 꼬마 빌딩에 있어서 절대적인으로 맹신하기보다는 좀 보조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5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3년 단위로 쪼갰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누가 뭐래도 시세 분석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는 수익률 환원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수익률을 통해서 매매가를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꼬마 빌딩도 결국에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최근에 신축 강남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5% 내외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하나 검토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수익률 환원법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면 신축 꼬마 빌딩이면 보통 대지 면적이 지금 한 60에서 80평 정도 2종이나 3종 지역을 보거든요. 3종.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연면적이 대략 한 200에서 250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이제 신축 리모델링된 꼬마 빌딩 통임대로 했을 때 임대료가
평당 한 15에서 17만 원 정도 책정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뭐 가장 보수적으로 봤으면 1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연면적 200평, 250평이면 대략 약 3천만 원에서 3,700만 원. 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7만 원까지도 있고 평균을 내면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3천만 원이라고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 1년 한 12달이니까 총 3.6억의 임대소득이 나오고요. 그랬을 경우 이제 역산하게 되면 이게 100억짜리 꼬마 빌딩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3.6%가 나오게 되죠. 물론 뭐 보증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간편하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수익률 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또한 측면으로는 이제 이런 신축 건물을 내가 통사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고려 요소가 돼요.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검토하고 있는 매물을 만약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원래 뭐 1년에 임대료 최소 3천만 원, 1년에 약 3억 6천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100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보통 우리가 대출을 50에서 70% 낸다고 치면 지금 대출 금리가 한 4% 중반에서 5% 초반 되거든요. 보수적으로 5% 잡으면 50억 대출에 1년 이자 비용이 2.5억, 70% 했으면 3.9억 정도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들어가는 자금 빼고 순수하게 월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을 뭐 내가 직접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뭐 월에 3천만 원씩 낼 거, 그리고 1년에 3억 6천이 들어갈 거라면 이걸 내가 직접 매입했을 경우에도 이자 비용으로 뭐 연에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실상 큰 차이가 안 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임차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 내가 매입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뭐 50에서 70%까지 대출을 내게 되면 회사에서 이걸 매입할 때 자기 돈이 뭐 한 50에서 30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럴 때는 단순히 실사용 목적 플러스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임차로 있다 보면 계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혹은 지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같은 돈을 쓰는데도 결국에는 2년, 3년 뒤에 좀 뒤처지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개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매달 들어가는 금액, 임대료나 뭐 이자 비용이 차이가 없다고 하는 현금 흐름이 똑같다고 한다면 또 부동산의 투자 개념으로서도 직접 실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통사옥을 뭐 임차로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 이제 임대 사용 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한 50%만 대출내서 2억 5천 하면 1년에 뭐 약 한 1억 정도밖에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임대 수익으로 내가 50%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2%에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임대 목적으로 좀 꼬마 빌딩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으시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예외적으로 좀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상업용 건물의 대출이 보통 3에서 4%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뭐 이러면 수익률이 뭐 2%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순수 현금 투입 비용에 대한 순수익률이 보통 한
3.5%에서 4% 나오게 되겠죠. 대출이자가 약 3.5%가 나오게 되면, 레버리지는 절반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장기적으로 임대 목적으로도 많이 갖고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환원법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 사용 가치라고 하고 혹은 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이 매물이 적당한 가격을 갖고 있는지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 기본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방법은 대부분 이제 신축 건물이나 뭐 임대 목적인 건물에 좀 유용하고요. 우리가 뭐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에는 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우리가 수익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건물을 투자할 때 사실 임대료 수익 목표가 3%가 원래 예전부터 좀 많이 고려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좀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은, 매매가 10억당 월 임대료가 250만 원, 즉 40억에 1000만 원 정도 월 임대료가 나오면 수익률이 딱 3% 정도 맞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보증금 조금 까지고 뭐 관리비 남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뭐 10억에 250, 40억에 1000만 원 기준으로 3%라고 생각하시고 매물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가치 추정법인데요. 이것은 결국엔 매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번쯤은 다 겪어야 될 문제입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매물 소개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은행에 탁상감정가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탁감이라고 해서 그냥 예비적으로 한번 대출 정도를 감정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매물을 내가 받아서 검토한다고 할 때 일일이 다 은행에다가 이 탁상감정가를 의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전에 일전에 설명드렸던 랜드북 같은 사이트를 좀 보조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저희가 2021년 5월에 이제 4억으로 거래했던 청호동 288-9번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8억 5천이었는데 그 당시 랜드북 추정가로 2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식 감정에서 은행에서 했을 때도 25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이 랜드북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보통 적정한 매가는 감정가 대비해서 한 80에서 100% 사이면 저희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물을 하나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했을 때는 은행에 탁감가를 한번 검토 요청하거나 혹은 이제 랜드북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정가를 한번 추정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제 토지 추정법인데요. 토지 추정법은 일단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이 매매 가격을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우리가 토지 공시지가에 2배에서 4배 정도 금액의 매매가면 적당하다고 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사례를 똑같이 우리가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토지 이음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봅니다. 6곱할 여기 면적 173.2제곱미터 하면 이제 9억 8천만 원 정도 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요. 이 공시지가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했을 때 28억이었으니까 약 한 3배? 3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좀 대체적으로 좀 적당한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는 이거를 좀 잘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거래 사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공시지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추정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완성된 건물이 때가 조금 더 맞는 경우가 좀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밸류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매가가 아직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매매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 대비 한 배에서 두 배 정도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매물을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뭐가 하나가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세분석법,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분석법을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일 때는 수익률 환원법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치추정법, 토지추정법 등을 적정하게 잘 선택해서 보조적으로 교차 검증한다면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는데 좀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떠한 매물을 하나 봤을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